뿅. 나 에코? 난 디자인. 디자인, 너 밥 잘 못 먹었니? 아니야. 난 지금 오늘 햄버거, 피자, 치킨, 배 터지게 먹었지. 음, 지난주에 견혜진 선생님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 생각해봤니? 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어. 일단, 구멍난 양말, 그러니까 멋있는 양말을 활용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고, 플라스틱 병, 음료수 병을 가지고 연필 필통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지. 오, 그림도 잘 마무리 되었어? 그게 문제야. 스케치 끝나고 검은색으로 쭉쭉 칠하면서 색상을 칠했는데, 다시 검해져 버리고 말았어. 바보구나.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업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 에코와 디자인이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과제로 내주었었던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에코 디자인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제작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상당히 계속 색다른 마음가짐이 들어요. 어때? 잘 지내고 있죠, 에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디자인은 어때?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답니다. 디자인, 그만하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숙지해 줘야 되는 부분을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 거예요. 아까 디자인이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검은색을 좀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작품이 제대로 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맞죠? 예. 그만하세요. 네.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게 되는 부분 중에 채색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당수의 학생들이 채색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은색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훼손되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할 거예요. 에코 디자인의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활동지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자,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에코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 중에서 지금 당장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하게 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 앞에 지금 띄워줬고 해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폐기되어져서 버려져서 환경오염이 되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을 함으로 해서 이제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하나의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생산해내게 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에코 디자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게 돼요.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 지금 에코와 디자인이 이야기하게 될 때, 견희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내용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림도 그렸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하죠. 좋아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계획, 아이디어 단계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냈었던 각종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물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되는데, 에코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았나요? 예, 저는 다 쓴 볼펜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뭐 벽이라든가 이런 데 붙여서 그 옷을 건다든가 아니면 장신구를 거는 그러한 용도를 좀 생각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트병 있잖아요. 그러한 페트병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화분을 심고 장식을 하게 되는 용도를 좀 생각해 봤었어요. 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디자인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이 좀 물어볼까요?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해보았었는데,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청바지를 활용해서 뭐 백을 만들고 하게 되는 것을 보았었어요. 청바지를 사용해서 한번 새 집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좀 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에코와 마찬가지로 그 플라스틱 그 페트병이죠. 그것을 가지고 필통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아주 좋아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뭐 선생님이 주제가 주어지거나 하게 됐을 때 한 가지만 사용해서 뭐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보게 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것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했었던 것처럼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어서 때로는 제작해서 제3자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 부분이 되겠죠. 디자인이 검은색을 너무 남발해서 그 작품이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맞아요. 많은 학생들이 검은색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위험한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서 보이는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뭐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색상이 발색이 제대로 나오게끔 그 표현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뭐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색연필이라든가 사인펜이라든가 이러한 도구로는 아주 효과적으로 검은색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요 화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와, 맛있는 케이크다. 여기 먹음직스러운 사실 케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 사진 다음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요 사진은 요 근래에 식격 억제 사진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많이 그 회자가 지금 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점심 먹은 게 얹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색상은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하고 이제 색상 기초하고 채색 시의 주의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텐데, 위에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쭉 따라 내려가서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색깔로 돌아가 있는 선생님 색상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1학년 때쯤
전쯤에 그 먼셀의 그 색상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배웠는데 아마 그때 보았던 학생들은 이 색상이 더 많았을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보여지게 되는 색상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알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몇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면 돼요. 특히 여기 뭐 빨강이라든가 자주라든가 주황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붉은색 계열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을 텐데 또 요 하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연두라든가 초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록이라든가 약간의 녹색 계열의 비슷한 그 다음에 청록에서부터 파란색과 남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가 그 파란색으로 좀 비슷한 색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계열의 색상이다 해서 유사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명암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하게 될때 그 색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유사색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돼도 그림이 안정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빨간색 위에 맨 위에 보이는 요 빨간색 아래쪽에 보게 되면 청록색이 있어요. 자, 요렇게 그 아래쪽에 있는 색이지만 우리는 이 색상환 자체 내에서 표현하게 될 때 색의 반대쪽이라는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색이라고 한답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이러한 색의 기본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무채색이라고 하게 되는 용어를 좀 배울 거예요. 자, 무채색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회색의 군이에요. 위에 보게 되면 회색이 아래에 있는 색깔처럼 한 가지 회색이 아니라 좀 검은색에 가깝다가 흰색에 가까워지게 되는 단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하고 색상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용어를 좀 기억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 되고 다음에 명도라는 단어와 채도라는 단어를 좀 알고 넘어갈 거예요. 명도라고 하게 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색의 밝고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위에 보게 되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점점 밝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밝기만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명도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채도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색상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흰색을 썼거나 검은색을 썼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 주변색을 같이 섞거나 아니면 반대색을 섞어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색의 혼합에 의해서 색의 맑고 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특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색연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인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 채도 단계까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만 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자 다음으로 명시성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멀리서도 그 색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색의 성질을 의미해요. 자, 에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예, 잘 듣고 있어요, 선생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기 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주목성이라는 단어도 좀 중요합니다. 이 주목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색의 자극이 강해서 눈에 띄는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명시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런 이미지 그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그림일까요? 비상구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바로 이러한 비상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밤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그림만 밝은 데서 보게 되면 비상 계단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시성이라고 한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길을 다니다 보게 되면 노란색하고 검은색 이렇게 줄선이 거의 있는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흰색과 검은 선이 줄무늬가 가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렇게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답니다. 주목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들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이러한 차들 혹시 그 관심 있게 보았다면 무슨 색인지 혹시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관심 있게 못 본 것 같아요.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황색이 보통 이제 위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 네, 여러분들 이제 명시성이다, 주목성이다 라고 하게 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사색과 보색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유사색과 보색은 선생님이 아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론 설명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스케치들 다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완성한 스케치 선생님 한번 볼 수 있을까? 네. 선생님, 여기 있어요. 오, 이 칸을 다 채우면서 아주 충실하게 스케치를 해주었네. 활동지에 보게 되면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글로만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미술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미지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림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 그림이 보이게끔 충실하게 표현을 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제3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해줘야 되고, 아까 선생님이 에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최종 작업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디자인 작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그냥 그림만 그려서 마무리를 잘 시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제3자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림 외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제목을 구성해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제목을 쓰는 글도 여러분들이 이쁘게 꾸며줄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여기 옆에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그 어떠한 용도로서 쓰는 물건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요 안에서 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색상은 선생님이 그 처음부터 강조를 해 주었듯이 검은색을 처음부터 쓰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림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색상도 탁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밝은 색부터 그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처음에 색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이론 영상 다음에 바로 이 작품을 처음부터 한번 쭉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라고 하게 되는 실기 예제 동영상을 함께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페이지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에코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제작한 그 샘플 요 작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이게 되는 그 물체만 덩그러니 표현을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 보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작품을 보게 되면 그냥 그림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일반 회화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이 뭐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따라서 글씨 쓸 때도 좀 중요해요. 꾸며줘야 돼요.
그냥 막 휘 날리듯이 그냥 내가 그 필기하듯이 써서 제출하게 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게 되는 글자는 그냥 그림 글자다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면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 활동지에도 써놨지만 맨 위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학번하고 이름 적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트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항상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날짜도 좀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활동지에다가는 뭐 날짜까지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 편할 거라고 선생님의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나요? 네. 예, 알겠어요, 선생님. 잠깐. 자, 선생님이 오늘도 약간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그 네이버 폼에 올린 퀴즈를 맞추는 학생들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아서 선물을 좀 줄 거예요. 네이버 폼에 여러분들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 그리고 정답을 모두 정확하게 맞춘 학생들 중에서 3명의 학생을 추첨을 해서 줄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장신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서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되는데 이렇게 끈을 이렇게 좀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가벼운 장신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학번과 이름 정확하게 적고 퀴즈 문제도 열심히 적어서 제출하기 꼭 눌러주기 바래요. 자, 안녕.